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 쌤입니다. 미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스테러스라고 얘기합니다. 즉 신분 문제이죠. 그런데 영주권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따고 영주권을 가지고서 10년 동안 살다가 보면 10년이 지나고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시민권을 받아야 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영상에서 시민권의 좋은 점, 또 영주권에서 시민권이 꼭 필요한가, 여러 영상들을 올려드렸는데요. 자, 오늘 영상의 내용에서는 영어 시험을 봐야 된다라는 불안감, 부담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영어 울렁증이라고 그러죠. 그러신 분들이 있어서 영어 시험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그냥 영주권으로 계시는 분들, 시민권을 받는 방법, 그리고 영어 시험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듣기가 귀찮으신 분들은 이 영상 그냥 빨리 돌리셔가지고 후반부에 보시면 시민권 받는 방법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제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것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너 여기서 살지? Yes. 너 지금 직업 없지? Yes. 너 구속된 적이 있니? No. 미국 정부를 혹시 믿고 있니? Yes. 이런 질문을 인터뷰에서 시민권자 시험을 볼 때는 합니다. 이게 전부 다 합니다. 대체로. 뭐라고요? 너 여기서 살고 있니? 네. 너 지금 직업 없지? 아니요, 있는데요. 있으면 말씀하시면 되고요. 너 혹시 범법 사실을 가지고 구속된 적이 있니? 없습니다. 너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정부의 행정령이나 기관들에 대해서 믿니? 그럼요. 시험 시간은 대략 5분 정도가 안 된다고도 얘기합니다. 물론 civic test, reading, writing은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너튜브를 보시면 준비하시는 데에 상당히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참고가 분명히 되실 겁니다. 영주권을 획득한 뒤에 여러분 본인이 원하고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고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시민권의 취득은 법률 용어로는 우리가 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귀화. 자,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들을 말을 한다면 우리가 귀화를 통해서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데요. 나이가 18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미국의 영주권자이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취업 영주권을 가지고 보통 많이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이 신청하시는 취업 2순위, 3순위. 취업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5년 지나고 결혼 영주권을 취득한다면 3년이 지난 뒤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의 신청일로부터 3개월 동안 시민권 신청할 때에 거주하시는 주소에 살아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일정의 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 체류를 하셨어야지만 됩니다. 영주권 받은 다음에 들락날락해서 6개월 동안 한국 가서 살고 6개월은 미국 가서 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그 시간은 무시하고 나는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5년 정도 됐어. 시민권 신청해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미국에 체류하셨던 기간이 모두가 합산이 돼야 됩니다. 지속적인 거주. 그 내용이 지속적인 거주 요건이라는 충족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귀화, 이 귀화법이 정하는 도덕적인 결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public charge라고 해서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동안에 이 국가로부터 미국의 어떤 행정명령에 따르는 어떤 보조금 같은 거를 많이 쓰시고 아무거나 다 쓰시거나 이랬을 경우에도 이 도덕적인 결함에도 포함이 됩니다. 미국의 헌법 질서를 존중해야지 되고 미국에 대한 충성하겠다라는 서약을 해야지만 되고요. 미국의 역사와 정부 조직 등에 관한 기초 지식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영어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게 조건입니다. 그런데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그 울렁증 때문에 영어 시험을 보기가 두려워서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자, 지금 내용 잠깐 들으시면 그 대답이 됩니다. 미국의 시민권의 시험은 시민권을 신청한 후에
미국 생활의 기본이 되는 사항들에 관한 시험을 치루어서 통과를 하게 됩니다. 이 시험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치르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한국어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경우 있습니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제가 정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만 50세 이상이면서 미국 내에서 20년 이상 거주를 하신 경우, 또 만 55세 이상이면서 미국 내에서 15년 이상을 거주한 경우, 그러면서 이 조건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미국의 시험을 보실 때 영어가 필요 없습니다. 또 만 65세 이상이면서 미국 내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이민국의 판단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적은 수의 문제 중에서 출제 문제를 선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영어 능력 요건이 면제되기 때문에 한국어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인이 만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fingerprinting이라 그래서 지문날인이죠. 한국말로. 이 fingerprinting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 biometric service 비용, 즉 지문날인을 찍으실 때 이 비용에 관해서 이민국에 신청서를 모두 보낼 때마다 우린 영주권이든 시민권이든 보내게 되는데 그 지불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자,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태어났을 경우 또는 미국의 시민을 통해서 해외에서 태어났을 경우 미국 시민의 자격을 받게 됩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으로서 부모 중에 한 명이 또는 두 명 모두 미국으로 귀화를 한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시민권을 딴 부모라는 게 귀화를 한 경우죠. 부모가 모두 귀화를 한 경우는 미국 시민인 부모에게 입양이 되어서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된 경우, 이 경우도 미국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런 내용들은 잘 모르셨죠? 미국의 귀화 및 자격 요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여기에 링크에서 귀화 신청서를 작성을 받으시고요. 설명서는 이 N40라는 양식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영상에 대한 것은 영상 하단의 설명란에 보시면 제가 링크 다 걸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귀화 신청 자격 여부 확인 및 시민권 절차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귀화를 하실 때에 필요한 시험, 이용 가능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가에 대한 학습 자료의 검색을 할 수 있는 귀화 자격 도구를 확인하려면 시민권 자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링크 제가 밑에는 걸어드릴 텐데요. uscis.gov에/citizenship을 방문하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귀화 신청서, 즉 시민권을 신청하는 양식서는 N400입니다. N400. 양식 준비.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 내용에서 시민권 신청, 귀화 신청을 하기 위해서 N400 양식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법률 용어로나 이 용어로서는 시민권 신청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귀화 신청서라고 얘기합니다. 온라인에서 계정을 만드셔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만드시고 N400의 양식을 제출을 하실 수 있고요. 진행사항에 대해서 알림을 받으시거나 또 메시지로서도 전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전체 진행 건수에 대한 서신의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진행사항에 대한 확인, 개인정보를 또 업데이트를 하실 때 보완을 하시는 서류 다 업로드도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상세 정보 및 안내사항은 여기 us.cis.gov/n400에서 확인을 또 해주시면 되고요. 진행사항으로서는 이 N400의 양식을 완성해서 서명을 하신 다음에 미국 내에서 만약에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실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2장의 여권용 사진까지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귀화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게 됩니다. 본인의 N400의 양식 및 보안 서류를 다시 한번 쭉 확인하시고요. 작성하신 다음에
신청서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USCIS에서 추가 정보를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럴 경우에 다소 조금 착오가 있으신지 없으신지에 대해서 한 번씩 두 번씩 복습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이 귀화 신청서 N400의 양식을 제출하실 때 비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에 포함이 되시지 않으신 분들은 비용도 같이 제출하게 되시는데요. 미국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신청서와 여권용 사진을 함께 제출하면서 이 N400 양식을 제출해서 접수증을 받게 되고요. USCIS.gov에서 신청서를 보낸 다음에 내 지금 신청 내용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한 처리 기간 및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N400뿐만이 아니라 영주권을 리뉴하실 때 그리고 리엔트리 퍼밋 같은 거를 신청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계정이 있으시면 본인이 맞습니까? 이제 체크합니다, 요새는. 그래서 USCIS GOV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해당이 되시는 경우, 지문을 찍는 게 해당이 되시는 경우는 생체 인식 서비스 수수료, 그리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장애 면제 의료 진단서와 N648 양식서, 이 장애 면제 의료 진단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것도 같이 작성을 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체 또는 발달 장애나 정신 장애로 귀화에 있어서 명어 시험을 보기가 힘들다. 시민 요건에 관련 면제 사항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N400 양식 안내문에 나열된 필수 보안 서류들과 함께 N648 양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N400 양식은 기본적인 거고 내가 장애나 정신장애의 어떤 디서빌리티가 약간 있으신 분들은 N648을 함께 제출하시면 되고요. 도움이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미국에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이 시민권을 신청하신다면 2장의 여권용 사진도 제출을 아까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추가 서류에 대한 양식에 대해서는 보안에 대해서 서류를 보내시는 거에 대해서 꼭 사본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경우들의 분들도 가끔 있으신데 이 증명서가 있으면 불란하게 내 증명을 하고 왜 빠르게 안 되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귀화 인터뷰를 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시민권을 선사하시기 전에 인터뷰를 할 텐데 N400 양식에 관한 질문에 답하셔서 이거를 인터뷰 신청을 하시는데 준비를 하시게 되고요. 또 연방수사국 FBI의 범죄 사실 조회를 하게 됩니다. 이 영주권을 통해서 리뉴를 하시거나 리엔트리 퍼밋 하실 때에도 이 범죄 사실 조회를 하게 되는데 똑같습니다. 그 수행 목적으로서 지문 및 촬영, 이 얼굴에 대한 촬영을 다시 요구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알고는 계시고요. 너무 두려워하실 건 없고요. 일부 경우에는 필요한 신원조사 수행을 위해서 USCIS에서 예전에 영주권을 가지고 계셨을 때 찍었었던 지문 및 사진을 재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지문을 찍으실 필요가 없죠. 영주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리뉴를 하실 때 10년이 지났어도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지문을 가지고 그냥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실 때에도 이전에 찍었었던 지문을 USCIS에서 그냥 진행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그렇게 찍었다라고 안내 통지문을 받게 되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uscis.gov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uscis.gov의 어카운트를 가지고 계시는 게 요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진행사항은 그 온라인에서 어떤 것들을 보게 되거나 내가 통보를 받게 되냐면 본인에게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생체 인식을 하는 진행 일정 및 시간과 장소가 포함된 일정 통지문을 받아보게 되고요. 즉 지문 찍는 거에 대한 시간, 날짜, 장소에 대한 내용을 받게 되시는 거고요. 온라인이나 통지서에 지정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방문하셔가지고 지문 찍고 생체 인식 정보 제출하시면 되고요. 또 귀화 인터뷰에 대한 일정 필요하신 사람들은 추후에 받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받게 됩니다. 내가 이 신청에 대해서 처리가 연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내 거는 좀 밀려서 왜 빠르게 대답이 안 오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런 연장이
이유로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USCIS 담당자가 추가 서류 또는 자료를 요청을 해야 되겠다, 받아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서류 진행이 늦으시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USCIS에서 추가 정보나 서류 양식서를 제출하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게 이제 N14이라고 하는데요. N14 양식을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받으신 다음에 내가 이 시민권을 진행을 하는데 계속해서 진행 요구를 하려면 요구받은 서류를 제공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안 하시면 나 시민권을 신청하는 데에 의도가 없다라고 판단을 받게 되는 거고요. 영어 또는 시민권 시험 또는 둘 다 통과하지 못한 경우도 시민권을 합격을 못 하시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인터뷰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USCIS에서 첫 인터뷰 진행에 60일에서 90일, 즉 2달에서 3개월 이내로 재방문 일정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USCIS는 본인이 불합격한 부분에 대해서만 재시험을 합니다.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재시험을 하는 그 단계만 다시 재시험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시험에서 만약에 불합격할 경우에는 N400 양식을 거부당합니다. 시민권 시험이요. 자, 구비 서류는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들은 영주권 카드의 카피, 복사본과 여권용 사진 2매를 제외하고는 개인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문인식이라든지 또 범법 사실이라든지 뭐 이름이 조금 애매하다든지 그러니까 이러한 거에 대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다 똑같은데 왜 나만 달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케이스마다 좀 틀리고 사람마다 약간 다름이 있다라는 거 미리 알고 계시고요. 시민권을 심사할 때에는 신청한 사람의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권 시험의 심사에 있어서 도덕적인 결함이 있다고 보게 되는 경우 어떤 경우인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적이 있는 경우, 자, 이 부분은 애매할 수 있죠. 지금 법률용어로 나온 것만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필요하신 분들은 변호사를 한번 만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 기관의 사유물 혹은 사기 또는 악행을 저지른 경우 안 됩니다. 2가지 이상의 범죄 기록의 형의 합계가 이제 범죄를 그동안에 영주권자로 살면서 2번 있었습니다. 그 형의 합계가 5년 이상을 넘은 경우, 미국 내에 혹은 해외에서 불법적인 물질, 마약으로서 법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습관성으로 DUI, 즉 음주를 하는 사람들인 경우, 그리고 불법 도박을 하는 경우에도 포함이 됩니다. 매춘, 일부 다처제를 시행하는 사람들, 거짓으로 이민 혜택을 받았던 경우, 제가 지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 혜택으로서 홍수를 받거나 지진, 그 외에 어떤 자연적인 피해를 받아서 정부로부터 자연재해 구역으로 선포를 받았지만 내가 사기로 해서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정부 혜택을 받을 때,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 때 거짓의 내용이 있었던 경우, 법원으로부터 판결받은 자녀 양육비나 이혼, 별거 수당을 주지 않았던 경우, 그래서 이 법원이나 정부에서 알게 된다면, 그리고 교도소나 유사기관의 수감이 과거에 5년 동안 6개월, 즉 180일을 넘은 경우, 혼인을 통한 시민권 신청을 할 때에 교도소 혹은 유사기관의 수감기간이 과거에 3년 동안 180일을 넘은 경우, 보호관찰과 가석방 혹은 집행유예 기간을 다 마치지 못한 경우, 제일 미국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테러죠. 그러한 관련 행위를 한 경우, 인종과 종교, 출신, 정치, 사회적 집단의 학대 또는 박해를 받은 경우에도 시민권이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시민권을 받으시면서 미국에 대한 충성이나 서약을 수행하게 되는데, 귀화식이라고 합니다. 귀화식. 그곳에서 이제 충성서약을 수행하기 전에까지 미국 시민은 아닙니다. 그때까지는. 그래서 선서는 행정서약으로서 USCIS 측에서 사법서약으로 판사가 집행을 합니다. 법원은 특히 이 특정 USCIS 구역에서 서약을 진행할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성서약을 진행한 후에
귀하 증명서를 수령받게 됩니다. 진행사항으로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귀하 선서식과 안내문 N445 양식 설문지를 작성하게 되고요. 선서식을 하게 되고요. USCIS에서 그의 내용을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USCIS 담당자가 N445 양식의 답변을 검토하고요. 다음으로 영주권 카드를 반납을 합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한 충성 서약을 진행하고요. 서약의 공간을 떠나서 전 귀하 증명서에 수령을 해서 검토를 받고 그 자리에서 증명서 수정사항을 가지고 있다면 USCIS에서 얘기를 하시고요. 없다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권리와 의무가 있겠죠.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배심원을 참가하고 정치 투표권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내가 해외에서 어떤 사고나 재난, 재해를 받았을 때 미국의 시민권자는 더 많은 권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이 정도만 알고 계실 텐데요. 더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마지막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시민권자들의 권리는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원하는 대로 숭배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요. 배심원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할 수 있는 권리, 공직자 선출을 위한 선거권이 제공이 되고요. 미국 시민권을 요구하는 연방 고용에 지원할 수 있는 권리, 자업입니다. 선출직에 출마를 할 수 있는 권리, 시민권자의 책임, 의무사항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을 헌법을 지지하고 옹호를 합니다. 안 하면 안 되겠죠.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참여할 수 있는 책임, 의무가 있고요. 연방법 및 스테이트, 주법, 지방법 존중 및 준수를 할 수 있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타인의 권리 및 신념, 의견 존중, 지역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및 기타 세금을 정직하게 정시에 제때에 연방, 주 및 지역 당국에 납부를 해야지만 되는 책임이 있어야 되고요. 정부에서 요청을 할 때에는 당연히 배심원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요. 필요할 때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자, 종합적인 결론은 시민권 취득의 절차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으로 다 집어치우고 여기에 지금 이 시간으로 스킵해서 오신 분들은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확인이 돼서 이상이 없으면 이민국에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N400입니다. 그리고 지문 날인 절차를 하셔야 되고 인터뷰를 하시게 되고요. 인터뷰 후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즉석에서 또는 정해진 날짜에 선서식에 참가를 해야 되고요. 선서를 함으로써 미국 시민권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데 그 전에 중간에 영주권을 반납하게 됩니다. 끝으로 시민권 신청의 프로세스는 매우 간단합니다.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은 한 5분 전후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개개인의 상황과 히스토리가 각각 다르고 각양각색인 만큼 각 신청자의 상황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맞는 필요한 서류를 추가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고요. 전문가와 의논을 해서 변호사겠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시민권 신청 서류를 추가적으로 빈틈없이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앞서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도움 자료는 영상 하단 이쪽 밑에 보시면 링크가 다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씩 확인하실 수 있는 정보 공유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되셨습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뉴욕 기다리 쌤이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 매일매일 변한 뉴스 속엔 새로운 이야기 그걸 놓치면 안 돼 정치와 경제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어 알아야 해 그래야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 정보와 상식 뉴욕 기다리 쌤의 영상에 담아 세상이 주는 이야기 우리는 알아야 해 시사와 이슈 눈을 뗄 수 없어 깊이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거야
기술의 진보 우리 삶을 바꾸고 기후 변화 환경 문제 다 함께 풀어가야 해 역사의 교훈 그 안에 답이 있어 미래를 향해 나가 우리 길을 만들어가 정보와 상식 뉴욕 기다리 삶의 영상에 담아 세상이 주는 이야기 우리는 알아야 해 시사와 이슈 눈을 뗄 수 없어 깊이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거야 가짜 뉴스 속의 진실을 찾아 우리의 눈을 뜨고 올바른 길을 가 이해하고